강준 CEO의 으리으리한 저택. 그 거대한 성벽 안에 숨겨진 작은 다락방에서 은하는 고요히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방은 작고 아담했지만 저택 전체를 감싸는 듯한 웅장함 속에서 유난히 초라해 보였다. 낡은 나무 쟁반 위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몇 조각의 빵과 한 그릇의 채소, 수프가 놓여 있었다. 방금 전 그녀가 치운 성대한 저녁 만찬의 화려함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소박한 식사였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쉽사리 입에 넣지 못하고 창밖을 응시했다. 창문 너머로는 광활한 정원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정원은 낮에는 생동감 넘치는 녹색의 향연이었지만 밤이 되자 고독하고 쓸쓸한 풍경으로 변해 있었다. 멀리 떨어진 거실에서 들려오는 오래된 괴종시계의 똑, 딱, 똑, 딱 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 규칙적인 소리는 마치 시간의 흐름을 재촉하는 듯 했고 동시에 은하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콧속으로는 방금 전 주방에서 맡았던 기름진 스테이크와 달콤한 와인의 잔향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그녀의 접시에 있는 것은 이미 식어버린 맛없는 수프뿐이었다. 오랫동안 그녀의 삶은 이 저녁 식사처럼 단조롭고 예측 가능했다. 감정 없는 루틴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마치 저택의 그림자처럼 희미했다. 그녀의 눈빛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어떤 특별한 것을 갈망하는 듯한 미세한 떨림이 서려 있었다. 식사를 마친 은하는 빈 그릇을 치우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였다. 창밖에서 희미한 찍, 찍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작고 가냘픈 소리였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정원 한 구석. 그녀가 매일 아침 물을 주던 커다란 참나무 아래에 작은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어미새에게 버려진 듯한 아기 새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파르르 떨고 있었다. 솜털조차 제대로 나지 않은 작은 생명체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위태롭게 숨을 쉬고 있었다. 은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급히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어둠 속 정원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생명체를 살려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차가운 이슬이 발에 닿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아기 새에게 다가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몸뚱아리를 들어 올렸다. 아기 새의 심장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은하는 따뜻한 숨결로 새를 감싸 안으며 참나무 위를 올려다보았다. 높은 가지 위에 위태롭게 놓인 둥지가 보였다. 스위스, 괜찮을 거야.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이며 나무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어릴 적 시골에서 자라며 익혔던 나무 타는 솜씨는 아직 그녀의 몸에 남아있었다. 얇은 가지들이 손끝을 스쳤고 거친 나무 껍질이 살을 긁었다. 마침내 둥지에 다다른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기 새를 둥지 안으로 돌려보냈다. 어미 새가 돌아오면 다시 따뜻하게 품어줄 것이다. 그녀는 아기 새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작고 보잘것없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는 행위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하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귀족보다도 고귀하고 순수한 영혼을 지닌 존재였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연민과 강인한 품위를 보여주는 고양이를 구하는 순간 아니었다. 독자는 이 순간 그녀에게 깊은 연대감을 느끼게 되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은하는 차가운 물로 손과 얼굴을 씻었다. 손등에는 나무 껍질에 긁힌 작은 상처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특히
오른쪽 검지손가락에는 다른 상처들과는 다르게 오래되고 희미한 작은 흉터가 있었다. 마치 어떤 섬세한 작업 중에 생긴 듯한 흔적이었다. 그녀는 흉터를 잠시 응시하다가 침대 밑에 숨겨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앉은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 들어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스케치북이었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정교하고 섬세한 선으로 그려진 도자기 조각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의 형태와 깨진 단면이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복원 과정에 대한 상세한 메모와 화학 물질의 배합 비율까지 적혀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다양한 고미술품들의 파손 부위와 복원 기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이 흘러넘쳤다. 그림들은 단순한 스케치가 아니라 실제 유물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생생하고 입체적이었다. 그녀의 손재주와 눈썰미는 평범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스케치북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한때 그녀는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고미술 복원가를 꿈꾸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은 부서진 유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고 죽어가는 역사를 다시 숨쉬게 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와 예상치 못한 가난은 그녀의 꿈을 산산조각냈다. 이제 그녀는 꿈을 접고 차가운 저택의 하녀로 살아가고 있었다. 스케치북은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의 흔적이자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 여전히 숨쉬고 있는 잠재된 열정의 증거였다. 흉터는 바로 그 꿈을 줬던 시절의 상흔이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다시 상자에 넣고 침대 밑 깊숙이 숨겼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지금의 그녀에게 그 재능은 사치스러운 환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독자는 이미 알게 되었다. 평범해 보이는 하녀의 삶 속에 숨겨진 비범한 재능과 아픔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작은 단서는 독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저택의 고요함은 곧 깨질 것이며 은하의 삶 또한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다. 강준 CEO의 저택은 언제나 정돈되고 차분했다. 마치 그곳에 사는 주인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감정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 아침 저택에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 깨지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마치 잘 짜인 교향곡에 갑자기 불협화음이 끼어든 듯했다. 은하는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말고 놀라 달려갔다. 거실 중앙에는 크고 아름다운 도자기, 화병이 산산조각 난 채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화려했던 문양들은 무의미한 파편들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파편들 한가운데 강준 CEO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와 깊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였기에 그의 이런 모습은 모든 하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의 비서인 이비서와 새로운 하녀 민지가 그 옆에서 새파랗게 질린 채 서 있었다. 민지는 손에 들고 있던 먼지떨이를 놓친 채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다. 그녀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임이 분명했다. 그 화병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강준 CEO의 유일한 혈육이자 그에게 세상 전부였던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화병은 어머니의 온기와 추억이 깃든 마지막 증표였다. 그것이 깨졌다는 것은 강준에게 단순한 물건의 손실을 넘어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실감이 서려 있었다. 누구 지시지 강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거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지는 두려움에 질려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실수로. 강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지를 노려보았다. 실수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을 실수라고 치부할 수 있나. 이 화병은 내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다.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싸늘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이 화병을 복원해. 어떻게든 원상태로 돌려놓으란 말이야. 전문가를 부르든 직접 복원하든 상관없어. 단 한 조각이라도 사라지거나 훼손되면 관련된 모든 직원은 해고될 줄 알아.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속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그의 삶을 지탱하던 마지막 희망이 부서진 것에 대한 필사적인 발버둥이었다. 은하는 그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강준 CEO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며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차가운 이성을 지닌 사업가로만 알았던 그가 깨진 화병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깊은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한때 그녀에게도 그 화병만큼 소중했던 꿈이 있었다. 부서진 것을 다시 살려내고 사라진 역사를 이어주는 것. 하지만 그 꿈은 좌절되었고 그녀의 재능은 오랫동안 깊은 곳에 묻혀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나는 오랜 시간 숨겨왔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녀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강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순수한 열망과 동시에 자신의 재능을 다시 한번 펼쳐 보이고 싶은 강력한 충동이었다. 잊고 지냈던 복음가의 본능이 그녀의 잠든 영혼을 흔들었다. 손끝이 저릿거렸다. 그녀의 눈은 바닥에 흩어진 화병 조각들을 응시했다. 깨진 파편들이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날 다시 하나로 만들어줘. 이 비서는 강준 CEO의 명령에 즉각 반응했다. 그녀는 급히 전화기를 들고 외부 전문가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작업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민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든 만회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다. 다른 하인들은 잔뜩 겁을 먹은 채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들은 CEO의 분노가 누구에게로 향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었다. 강준은 다시 한번 차갑게 선언했다. 며칠 안에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면 내가 직접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의 말은 모든 이들의 등에 식은땀을 흐르게 했다. 이제 은하에게도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화병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강준 CEO의 아픈 상처이자 동시에 그녀의 묻혀있던 재능을 다시 꺼내줄 운명의 촉매제라는 것을. 이 사건은 그녀의 단조롭고 안정적이었던 하녀의 삶을 완전히 부수고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요정으로 그녀를 떠밀었다. 이제 그녀는 움직여야만 했다. 강준 CEO의 명령이 떨어지자 저택은 온통 화병 복구 문제로 들끓었다. 이 비서는 온갖 보건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
화병이 워낙 오래되고 희귀한 데다 깨진 상태가 너무 처참했기 때문이었다. 외부 전문가들은 복원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입을 모았다. 민지는 어떻게든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노력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저택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날 밤 모든 이들이 잠든 깊은 시간, 은하는 조용히 다락방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천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는 강준이 명령한 대로 깨진 화병 조각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한 조각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다. 빛바랜 도자기, 파편들은 마치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 같았다. 그녀는 그 조각들을 가방에 넣고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저택 구석에 낡은 세탁실로 향했다. 세탁실은 습하고 먼지투성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완벽한 은신처였다.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곳. 그녀는 테이블 위에 천을 깔고 그 위에 화병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펼쳐놓았다.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조각들은 그들의 과거를 속삭이는 듯 했다. 그녀는 스케치북과 함께 가져온 작은 도구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정교한 붓, 미세한 집게, 그리고 다양한 색상의 복원용 안료들이 들어있었다.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그녀의 도구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화병 조각들을 손에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파손된 부분을 스캔하듯 눈으로 훑고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깨진 면의 질감, 도자기의 두께, 유약의 흔적까지 그녀의 손끝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큰 조각들부터 맞추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푸는 것처럼 그녀의 눈은 이미 완성된 화병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거침없었고 섬세했으며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오직 화병 조각들과 그녀 자신만이 존재하는 듯 했다. 그녀는 외부 세계의 모든 소음과 걱정을 차단한 채 오직 복원 작업에만 몰두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이 트기 직전 세탁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놀란 은하가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잠옷차림의 박 집사가 서 있었다. 박 집사는 새벽 일찍 일어나 주방을 정리하러 가던 길이었다. 그녀는 세탁실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낯선 소리에 이끌려 이리로 온 것이었다. 박 집사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눈앞에는 복원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은하와 거의 형체를 갖춰가고 있는 화병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다. 이미 절반 이상이 복원된 화병은 이전에 깨진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섬세하게 붙여진 조각들 사이의 이음새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마치 마법처럼 원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은하 양, 이건... 박 집사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은하의 숨겨진 재능에 경외감을 느꼈다. 평소 은하의 성실함과 착한 마음씨를 높이 평가했던 박 집사였지만 이런 놀라운 재능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박 집사는 은혜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정말 놀랍구나. 이런 재주가 있었다니.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담겨 있었다. 박 집사는 은하의 가장 첫 번째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은하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은하의 재능을 목격한 것은 박 집사만이 아니었다. 이 비서는 밤늦게까지 강준 CEO의 명령에 따라 복원 전문가들과 통화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던 중 세탁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호기심과 의심이 그녀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문틈으로 은하의 모습을 엿보았다. 은하가 화병을 복원하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경이로운 표정으로 서 있는 박 집사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이 비서의 얼굴은 경악과 함께 묘한 질투심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강준에게 깊은 마음을 품고 있었고, 은하가 강준의 어머니 유품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불쾌했다. 저 하녀 주제에 감히. 이 비서는 이를 갈았다. 그녀는 은하가 감히 강준의 환심을 사려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은하의 섬세한 손길이 화병을 되살리는 모습은 자신의 무능함과 대비되어 더욱 그녀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거기다 민지는 새벽에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세탁실 앞에서 이비서와 은하, 박 집사의 모습을 어렴풋이 보게 되었다. 민지는 자신의 실수로 화병이 깨졌다는 죄책감과 함께 은하가 뭔가 수상한 일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비서의 옆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은하가 화병을 고치고 있다고. 민지의 눈에는 질투심과 의심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아닌 은하가 강준 CEO의 눈에 띄게 될까봐 불안해졌다. 이 두 사람은 은하의 재능을 목격한 내적자가 되었다. 이비서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은하를 끌어내릴 계략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강준에게 달려가 은하가 무단으로 화병에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이내 멈칫했다. 만약 은하가 정말로 화병을 고친다면, 그렇다면 그녀의 입지가 위험해질 터였다. 이비서는 더 교활한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은하가 화병을 복원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그녀는 민지에게 은하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도록 지시했다. 저 하녀, 어딘가 수상해. 혹시 원래부터 화병을 노린 거 아닐까? 그녀의 말은 저택의 하인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은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택 안에서 거대한 오해와 질투의 시선에 갇히게 되었다. 은하의 화병 복원 작업은 밤낮 없이 이어졌다. 그녀의 손길은 마법과도 같았다. 깨진 조각들은 그녀의 섬세한 움직임 속에서 점점 제자리를 찾아갔고, 화려했던 문양들은 다시 생명을 얻는 듯했다. 복원된 부분들은 기존의 도자기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숙련된 눈으로 보지 않으면 파손 흔적을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였다. 박 집사는 은하를 위해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그녀가 필요한 도구를 구해주는 등 조용히 그녀를 도왔다. 그녀는 은하의 재능이 빛을 발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은하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수록 이비서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이비서는 밤마다 강준 CEO의 방 앞에서 서성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준에 대한 연모와 함께 은하에 대한 불길한 질투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은하가 감히 자신보다 강준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고 생각했고, 그 화병이 은하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은하의 재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하녀 따위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를 모욕하는 기분이었다. 이비서는 민지를 불러 은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다. 저 은하 말이야. 어딘가 수상하지 않아 왜 하필 저렇게 중요한 화병을 자기가 나서서 고친다고 난리일까?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네가 실수로 깬 화병 때문에 사장님께 잘 보이려는 수작일지도 몰라. 민지는 이비서의 말에 동조했다.
자신의 실수가 은하의 기회가 되는 것이 불쾌했고, 은하가 갑자기 주목받는 것이 질투났다. 민지는 다른 하인들 사이에서 은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은하 언니가 밤마다 세탁실에 틀어박혀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어딘가 비밀스러운 구석이 있다니까. 저택 안에는 은하를 향한 의심과 경계의 시선이 팽배해졌다. 은하는 이 모든 음모와 소문을 알지 못한 채 오직 화병 복원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이 비서는 은하의 복원 작업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눈치챘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은하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순간을 노렸다. 바로 강준 CEO가 화병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로 한 날 아침이었다. 강준은 이 비서에게 내일 아침에 화병을 볼 수 있게 준비해라 라고 명령했다. 이 비서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스쳤다. 그날 밤, 은하가 마지막 작업을 하고 세탁실을 잠시 비운 사이, 이 비서는 조용히 세탁실로 잠입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다. 병 안에는 강력한 접착제, 제거제가 담겨 있었다. 이 비서는 조심스럽게 복원 중인 화병에 다가갔다. 희미한 불빛 아래, 화병은 거의 완벽한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놀랐지만 동시에 더욱 큰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감히 이따위 하녀가. 이 비서는 유리병의 뚜껑을 열었다. 코를 찌르는 화학약품 냄새가 세탁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거제를 화병의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은하가 가장 공들여 복원한 유약 처리된 문양 부분에 들이부었다.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유약이 녹아내리고 정교하게 붙여졌던 조각들 사이에 이음새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름답던 문양은 얼룩지고 흐려지며 다시 파손 직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이 비서의 입에는 사악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은하는 자신의 재능을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하녀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했다. 은하는 곧바로 세탁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헛들이켰다. 화병은 다시 끔찍한 상태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산산조각난 화병이 아니라 그녀의 꿈과 노력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병의 망가진 부분을 어루만졌다. 끈적거리는 잔여물이 손끝에 묻어났다. 은하는 냄새를 맡고는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고의로 저지른 일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와 분노로 요동쳤다. 동시에 시계의 분침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강준 CEO가 화병을 확인하러 올 시간은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박 집사는 은하의 불안한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박 집사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은하 양, 괜찮니? 무슨 일이니? 은하는 엉망이 된 화병을 가리켰다. 박 집사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이 비서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은하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지만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멀리서 은하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은하는 홀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감당해야 했다. 은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절망할 시간은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결연하게 빛났다. 그녀는 망가진 부분을 자세히 살피고 어떤 복원 기술을 사용해야 할지 빠르게 계산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새벽 동이 트기 전까지였다. 새벽이 오기 전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야 했다. 그녀는 다시 도구들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정신은 더욱 집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화병 복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재능과 노력을 한순간에 시험하는 궁극의 시험이었다. 동이 트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세탁실의 공기는 더욱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새벽은 차가운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강준 CEO가 화병을 확인하러 오기로 한 시간은 단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세탁실의 공기는 습기와 긴장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은하는 엉망이 된 화병 앞에서 밤새도록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이비서가 뿌린 화학 물질은 유약을 부식시키고 접착제를 녹여 은하가 밤새워 붙였던 조각들을 다시금 위태롭게 만들었다. 마치 거미줄처럼 미세하게 벌어진 틈새들이 은하의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할 수 있어. 그녀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망가진 부분을 복구하는 동시에 이비서의 파괴 행위를 감출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는 다시 붓을 들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랜 시간 잠자고 있던 그녀의 재능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일반적인 복원 기법으로는 시간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은하는 과거 자신이 스케치북에 기록했던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비밀 기법 단면을 떠올렸다. 이 기법은 유물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짧은 시간 안에 재료의 결함을 보완하며 새로운 유약과 접착제를 혼합하여 빠른 시간 내에 건조시키는 극도로 섬세한 기술이었다. 이 기법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직관, 그리고 천재적인 감각을 총동원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고 빨랐다. 붓은 화병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손상된 유약을 섬세하게 재현했고 특수 접착제는 깨진 조각들을 마법처럼 다시 붙여나갔다. 그녀의 온 신경은 화병에 집중되어 있었다. 정확히 1시간 뒤 세탁실 문이 열리고 강준 CEO가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이비서와 민지,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의 박 집사가 서 있었다. 이비서의 얼굴에는 이미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은하의 실패를 확신했다. 민지 역시 궁금증과 함께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박 집사는 초조한 얼굴로 은하를 바라보았다. 은하는 거의 탈진한 상태로 화병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천으로 덮여있는 화병을 향해 손을 뻗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강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은하와 천 덮인 화병을 번갈아 보았다. 기대보다는 불신과 체념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 은하는 천을 천천히 걷어냈다. 모두의 숨소리가 멎었다.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이전에 깨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완벽한 화병이었다. 화려한 문양은 다시 선명하게 빛났고 유려한 곡선은 흠잡을 데 없이 이어졌다. 마치 처음부터 깨지지 않았던 것처럼 화병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이비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민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주는 화병에 가까이 다가가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은 복원된 표면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파손의 흔적이나 이음새를 찾아낼 수 없었다.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는 화병을 돌려보았다. 그리고 화병의 가장자리에 은하가 새겨 넣은 눈에 띄지 않지만 확실한 작은 서명을 발견했다.
그것은 섬세하고 작은 은하만의 시그니처였다. 그 서명은 단순한 표시를 넘어 은하가 자신의 모든 열정과 영혼을 담아 이 화병을 되살려냈다는 증거였다. 이건 믿을 수 없어. 강준의 목소리는 경외감과 함께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눈빛은 은하를 향했다. 이전에 차갑던 시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감동과 존경이 가득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슬픔과 분노가 걷히고 희미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 순간 세탁실 안에는 옅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비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뒤로 물러섰다. 민지는 은하를 존경과 부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박 집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은하가 해낼 줄 알았다. 강준은 화병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은하에게 다가갔다. 그는 은하의 지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은하 씨,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먹먹했다. 은하는 고개를 들어 강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꼭 고쳐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준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화병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복원된 유물이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은하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예술 작품이었다. 이 순간 은하는 단순한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라질 뻔했던 가치를 되살려내고 한 남자의 상처를 치유한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녀의 승리는 개인적인 것을 넘어 저택 안의 모든 이들에게 경외감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화병 복원 사건 이후 저택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강준 CEO는 더 이상 차갑고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은하를 볼 때마다 존경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서렸다. 화병은 강준의 집무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였다. 그것은 단순히 어머니의 유품을 넘어 은하의 재능과 헌신, 그리고 그들을 이어준 인연의 상징이 되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이비서의 몰락이었다. 화병 사건 다음 날 아침, 강준은 이비서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이비서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이 완벽했다고 믿으며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강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이비서에게 조용히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세탁실에 설치된 작은 보안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이비서가 은하가 복원하던 화병에 의도적으로 화학약품을 들이붓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비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말문이 막힌 채 강준을 올려다보았다. 사장님, 그게 아닙니다. 그녀는 변명하려 했지만 강준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변명할 기회는 없다. 이비서, 당신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의적인 범죄 행위다. 내 어머니의 유품을 고의로 훼손하고 한 직원의 노력과 명예를 짓밟으려 했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강준은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성적으로, 단호하게 처리할 뿐이었다.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다. 그리고 이 영상은 경찰에 넘겨질 것이다. 당신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강준의 말에 이비서는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준의 신뢰, 사회적 명성, 그리고 자신의 미래까지. 그녀의 탐욕과 질투는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녀는 울부짖었지만 강준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비서는 경비원들에 의해 저택에서 끌려나갔다.
그녀의 악한 최후는 그녀의 죄만큼이나 처참했다. 민지는 이비서의 몰락을 직접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비서의 말에 동조하여 은하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소문을 퍼뜨렸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꼈다. 며칠 뒤, 민지는 은하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져 있었다. 은하 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이비서님 말만 믿고 언니를 오해하고 비방했어요. 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지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은하는 민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 대신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민지 씨.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거죠. 은하의 따뜻한 말에 민지는 감격했다. 민지는 이후 은하를 진심으로 돕고 배우려 노력하며 그녀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강준 CEO는 은혜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는 은하를 자신의 개인 미술품 복원가 겸 박물관 큐레이터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은하 씨의 재능은 이곳에 묻혀 있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제 어머니의 유품을 되살려준 당신이라면 우리 가문의 소중한 예술품들을 가장 완벽하게 관리하고 복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은하는 강준의 제안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의 꿈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후, 은하는 박 집사와 함께 저택의 고요한 정원을 걷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감쌌다. 박 집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잘 됐구나. 은하 양, 난 네가 이제 언젠가 이렇게 빛을 발할 줄 알았어. 은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박 집사님 덕분이에요. 저를 믿어주시고 제 옆에서 조용히 지지해 주신 분은 박 집사님 뿐이셨어요. 아니다. 내 재능이 너를 이 자리로 이끈 것이지. 하지만 기억하렴. 삶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법이란다.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이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하지. 부서진 화병이 너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듯이 말이야. 박 집사의 현명한 말에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걸으며 지나온 날들을 회상했다. 은하의 삶은 더 이상 그림자처럼 숨겨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강준과의 관계 또한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 관계를 넘어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은하의 삶은 놀랍도록 변모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택의 그림자 같은 한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준 가문의 유물을 관리하고 복원하는 전문 큐레이터이자 복원가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술계에서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섬세하고 뛰어난 복원 기술은 많은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강준은 약속대로 은혜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원 연구실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세계 각지의 희귀한 복원 재료와 도구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빛나고 있었다. 강준 CEO와의 관계 또한 깊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였지만 함께 화병을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며 싹튼 신뢰와 존경은 점차 사랑으로 발전했다. 강준은 더 이상 냉철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업가가 아니었다. 은하 앞에서 그는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한 남자로 변했다. 그는 은하의 열정을 이해하고 지지했으며
그녀의 작은 행복에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들은 함께 미술 전시회를 관람하고 박물관을 방문하며 예술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저녁 식탁에서 그는 그녀의 하루에 귀 기울였고 그녀는 그의 고민을 진심으로 공감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졌다. 어느 날 저녁, 강주는 은하를 데리고 저택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복원한 어머니의 화병이 아름다운 조명 아래 놓여 있었다. 화병은 강준에게 단순한 유품을 넘어 은하와 자신을 이어준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강준은 화병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 화병이 당신을 내게 데려다 주었소. 당신은 이 화병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내 삶에도 새로운 생명을 선물했소. 그는 은하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사랑과 진심으로 가득했다.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소. 그의 청혼에 은하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인생에 두 번째 봄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은하는 자신의 재능과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고 싶었다. 그녀는 강준의 지원을 받아 은하 재단 사마를 설립했다. 이 재단은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젊은 복원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녀는 직접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젊은 인재들에게 복원 기술을 가르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교실에서 열정적으로 강의했고 학생들의 작은 성과에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녀의 수업은 항상 학생들의 질문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다. 한때 그림자처럼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은하와 강주는 결혼하여 작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삶은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했다. 어느 맑은 오후, 강주는 은하와 아이와 함께 정원을 거닐었다. 정원 한편에는 은하가 아기 새를 둥지로 돌려보냈던 커다란 참나무가 우뚝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은하가 심은 작은 묘목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은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묘목 앞에 섰다. 아가야, 이 나무는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단다. 그리고 이 나무처럼 너도 무럭무럭 자라서 언젠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렴.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강준을 올려다보았다. 강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은하의 어깨를 감쌌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향했고 그 속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깨졌던 화병이 새로운 삶을 얻었듯이 은하의 삶도 산산조각 났던 과거를 딛고 새로운 생명과 아름다운 의미를 찾았다. 정원 한가운데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화병은 그들의 거실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고 피어난 사랑,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남길 아름다운 유산의 상징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